저희들이 구정 질문을 하면 사전에 좀 답변서를 전부 다 좀 제출 24시간 전에 해달라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8대 의회 여지껏 답변서가 전체 전 부서의 답변서가 온 게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국장님들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국장님들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서에서 어제 전날 금요일까지 좀 가져온 부분들은 있지만 이번에는 워낙 짧아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가능 아니면 이 답변서 자체를 좀 묶음으로 해서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걸 좀 꼭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암동 주민센터가 원래 그 중장기 계획의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림사 앞쪽으로 해서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이게 그 현장에서 다시 신축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잡혀 있었어요. 설계까지 다 잡혀 있었던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물론 밑에도 또 타당성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4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그 밑에 쪽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걸로 리모델링 아니면은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리모델 비용 그때도 질문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 옆에 땅을 제가 측량하면서 한 40평을 찾은 땅이 있는데 그 평탄 작업하겠다고 약 1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땅만 찾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공간이 지금 주민 자치세가 비가 오면은 물이 새기도 하고 워낙 시설이 지금 40년이 지금 넘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암 청사뿐만 아니고 창신 1동 그다음에 사직동은 이제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사업 잡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예산까지 잡아줬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다면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행정국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있어서 충분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암동 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청사의 현 부지와 세검정 삼거리 부분까지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현재 그 북부도로 사업소 자체 창구인 부분 40여 평 찾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평탄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는 부지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1억 한 2,3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도로가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좀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냐 이 요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원님 다시 한번 사회를. 저는 분명히 그 지역은 좀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으로 설계를 하고 또 정밀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3층을 되든 4층이 되든, 그때까지 4층도 나왔었어요. 한번 4층까지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괜히 그 돈 미리 들여서 그러지 마시고 아예 내후년이라도 내년이라도 착공 들어가려면 내년에 설계비라도 잡혀져야 합니다. 전혀 예산 자체가 다 그 60억 이상 되는 돈들이 아예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년도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부암동 신청사는 건립할 계획이잖아요. 리모델링하도 건립할 계획인데 그 예산 자체가 중장기 아예 없어지면 어느 시기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을 좀 해달라고 제가 계속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총액이 정해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문화재단이나 시설관공단이나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근데 이 민간 단체들에서 자기들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사업들을 정말 문화재단에서는 사업만큼도 잘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데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원 금액이 똑같아요. 좀 더 뭔가 문화재단에서 적어도 그런 행사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재단에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10년, 20년 전이나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 민간 단체로 있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면서 또 본인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넓히자는 뜻에서 저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은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 예산이 그게 못 따라간다면 얘기 않겠지만 2천억, 3천억 하던 예산이 지금 5천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늘 뭐 많은 답변을 들어보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저 의원님들 의견 정말 좋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다는 게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게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공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예산으로 250억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수과 뭐 녹지과 도로과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그 실제로 물어봐서 예산이나 이런 거 처음에 올렸던 부분들의 60% 이상 막 깎인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이 땅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다면 이제 괜찮지만, 필요치 않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녹지과하고 제가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또 법에서 안 된다고. 법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안 고쳐도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 땅이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재원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신청사 하는데 좀 보태고 일반 휴게를 정말 각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네, 건설교통 국장님인데 국장님 말고 그 과장님 오셨죠? 좀 과장님 좀 정확히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좀 건설교통국 치수과장. 치수과장 나올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옹제천 생대천 복원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2단계를 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옹제 락길이라고 산책로를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2021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 전부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어요. 착공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37억 5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예산도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 정확히 좀 그 부분 홍제 락길에 대해서 37억 5천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갑니까? 취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 락길 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종 2000년부터 추진했는데 주민 설명회는 2000년 6월달에 한번 한 걸로 저도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은 한 7억에서 최종으로 지금 한 30억 정도로 지금 감액됐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가 기술심의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계약 심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심사 결과에서 이제 예산이 한 7억 정도 감액됐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 30억으로도 당초 계획된 그 산책로 보행 공사는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작년 보궐서에 바뀌면서 지금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예산들이 심하게 변동이 있어요. 왜? 그 마을 공동체랄지 뭐 이런 전임 시장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도 물론 전 그 시장 때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이번 사업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또 삭감이 되지 않았나는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그 사업도 일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얼마나 있나요?
저희 구비 확보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비에서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받아놓은 게 얼마나 있느냐고.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그래서 이제 조기 착공하려고 13억 5천만 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12월에 지금 공사 계약하고 착공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구정질의 할 때도 37억 5천 원의 돈이 예산만 잡아졌지 우리 구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억이라도 현재 우리 구에 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어떤 일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 설계부터 확정을 하시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죠? 7월 달에? 네, 7월 달에 왔습니다. 네. 저희 종로구가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밖에 계셨잖아요, 여지껏. 실제로 밖에 계실 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밖에서 왔는데요. 지원은 지금 뭐 충분히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 과정에서 보고가 좀 미진했던 거는 앞으로 보고를 처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직원분들, 기술직에 있는 분들, 우리 구청장 권한 대행님께서 더 좀 신경을, 행정직보다도 더 좀 신경을 써서 종로구에 일하러 올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